이것도 7인승인가 8인승짜리 차입니다. 충돌 영상 보시죠. 보이시나요? 이 차는 지금 이 A필러가 그냥 밀고 들어옵니다. 이건 2편이에요. 세 번째 설명으로 보충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세이프티 장치에 대한 얘기들은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또 그렇지가 않아요. 더미가 부딪혀서, 그러니까 뭐 사람이 사고 나가지고 보호해 주는 것 중에 안전벨트, 에어백,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것을 대부분을 개발한 것이 또 볼보기도 해요. 뭐 그런 얘기들은 역사 보시면은 많이, 볼보의 역사 이런 데 보시면 많이 나오죠. 3전식 벨트를 뭐 처음 만들고 벨트 안 하면 경고등을 띄워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요즘에 많이 적용되는 이 중간 에어백, 이것이 있고 없고, 볼보가 이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있고 없고에 대한 사고 결과도 엄청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다는 아니다. 무게가 중요한 포인트지만 무게가 다는 아니다. 그리고 볼보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지만 볼보는 사실은 제일 보여드리고 싶었던 영상이 이겁니다. 이 영상. 이것도 볼보의 위플래시라고 하는데, 이거는 목을 뭐라 그러죠? 목뼈 보호 시스템. 제가 이름을 그냥 그렇게 붙였는데요. 볼보가 갖고 있는 시스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목뼈. 여기. 보이시죠? 뒤에서 받았을 때나 앞에서 받았을 때 목뼈를 보호해 주는 건데, 이렇게 목이 뒤로 젖혀졌다가 사람이 언제 죽느냐면 경추라 그래요. 언제 사람이 크게 다치는 줄 아세요? 닥치님 같은 경우는 의사시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의자를 살짝 뽑아줬다가 이런 메커니즘으로 움직인다고 하는데,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다가 사람이 언제 죽느냐? 이 포인트에서 죽습니다. 이 포인트에서.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있는 경동맥이라고 하나요? 제가 뭐 의사는 아니니까 여기에 있는 포인트 중에 심줄이 끊어지면서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목뼈가 이 뒤에가 부러져 가지고 죽는 경우보다요, 여기 앞에 있는 동맥이 이렇게 해가지고 끊어지면서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을 막아주는 의자도 누가 만들었느냐? 볼보가 만들었습니다. 같은 무게의 차도 이런 것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에어백 마찬가지고요. 그 센터 에어백도 특히 이제 옆에서 아니면 이렇게 그 비껴치기로 맞는 오프셋 시험에서, 그 다음에 모터라이즈드 안전벨트가 있는 차느냐 없는 차냐. 제가 이제 볼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볼보가 아니어도 다 살 수는 없다는 게, 이런 게 있느냐 없느냐. 제 안전벨트 영상에 허명님 모시고 와서 같이 한번 한 적 있죠. 이 벨트가 사고가 나는 것을 감지하는 순간 쫙 당겨서 꽉 얼마나 잘 밀착해 주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이쪽 여기 뼈들이 부서지느냐 안 부서지느냐, 뭐 여기에 충격이 되느냐, 안전벨트와의 이 부딪히는 포인트가 언제가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것들이 모터라이즈드 안전벨트 때문에, 그죠? 모터라이즈드 시트벨트.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롤케이지는 설명드렸죠. 롤케이지나 세이프티 케이지가 어떻게 돼 있느냐.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척추 보호 시스템도 있습니다. 목뼈만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요. 사고가 나면 여기에서 또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이거 바꿔보면 여기에 이제 쇼겁 같은 게 있는 거죠. 쇼겁 같은 장치가 있어서 이렇게 척추가 눌리는, 생각보다 볼보 자동차에는 세이프티 시스템이 좀 더 많다. 그 다음에 한 달 앞서가는 테스트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뭐 BMW, 벤츠 막 이런 애들 그 오프셋 시험 처음 났을 때 다 실패하고 할 때 이미 볼보는 10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시험해가지고 다 성공했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 볼보가 했던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뭐 워낙 많이 사람들이 인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갔다가 그냥 자체적으로 굴리는 걸 자체적으로 굴렸는데, 이게 왜 지금 왜 엄청나냐면 롤 케이지, 세이프티 케이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차는 전 세계에서 얼마나 있는지 별로 모르겠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이렇게 공중에 떴다가 막죠. 이렇게 굴려도 위에 캐빈이 이렇게 눌려와가지고 사람의 목을 짓누르지 않는 차량은 많지 않습니다. 볼보는 디자인 잘한 차예요. 거기에는 그 싸움의 여지가 없다. 네 번째, 중요한 거, 사고를 한번 자세히 봅시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볼복은 자네 꿈이 뭐지? 나는 충돌왕이 될 거야.
예, 옛날에 볼보 시험한 거 보면은 기가 막힌 거 많아요. 막 사고의 그 비디오로 찍어온 것을 보면 보니까 여기 TV 조선 여기에서 찍어온 것이 가장 영상의 사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갖고 왔는데요. 여기에 잠깐 스탑 여기 보세요. 어떻게 사고가 났었는지에 대한 사고의 재구성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차에 운전석 쪽 아래가 없어진 것이 보여요. 그죠? 운전석 쪽 아래가 없어졌어요. 잘 보세요. 영상을 다시 한번. 그죠? 여기가 지금 없어졌죠. 그죠? 저쪽으로 박았을 거로 유추가 되는데 저거랑 박으려면 여기에 보시면 요 왼쪽 운전석 앞이 없어졌죠. 그죠? 여기가 앞에가 없어진 게 보이죠. 저기가 없어지려면 어디랑 부딪혀야 됩니까? 정면 충돌해서. 이쪽 볼보도 마찬가지로 운전석 쪽이 없어져야 돼요. 그죠? 볼보도 운전석 쪽이 없어져야 되는 충격인데 여기에 지금 보건대 오른쪽에 바퀴도 멀쩡하고 팬더 쪽도 다 멀쩡한 거 보면 왼쪽에 오프셋 충돌이에요. 둘 다 오프셋인데 유축컨대 음주운전자는 그냥 직진하신 것 같고요. 볼보는 이건 뭐야 하고 틀으셨던 게 아닌가라고 판단은 됩니다. 뭐 거기까지는 유추입니다. 그냥 뇌피셜. 그러나 충돌로 봤을 때 이게 우측에 보면 우측에 지금 남아있는 캐빈의 상태로 봤을 때 이 차는 우측은 충돌이 안 됐고요. 좌측만 충돌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실려있던 것이 날아가면서 이 원심력에 의해서 날아가면서 이 오른쪽 문이 개폐가 된 거죠. 지금 이게 지금 상상이 되세요? 부딪혀가지고 날아가면서 차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여기 안에 앞에 실려있던 것은 오른쪽으로 날아간 거예요. 오른쪽으로 날아가는데 원래 뭐가 타고 있었느냐? 여기 있었던 그 소형 지게차, 여기 지금 누워있는 저 지게차가 타고 있었다. 지게차인지 포크레인인지 뭐 이런 거 쪽에 타고 있었다. 제가 오른쪽으로 날아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진으로 봤을 때 오프셋 충돌이 거의 확실시되는 사진이다. 그죠? 이 오른쪽과 봤을 때 오프셋 충돌이라고 보시면 거의 맞을 거다. 그러면 이 오프셋 충돌이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무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게가 3.5톤이든 뭐 4톤이든 상관없어요. 2톤, 뭐 혹시 3톤 이었기 때문에 사는 거다. 라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볼보가 이게 2.5, 2톤, 3톤이 아니라 1.5톤이나 1톤 차량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한 4배 정도 차이가 났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무거웠기 때문에 과연 살았을까? 아니면 질문은 이거야. 볼보였기 때문에 살았을까? 무게였기 때문에 살았을까잖아요. 저는 볼보였기 때문에 살았다라고 보는 거에 무게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무게 역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왜 볼보였기 때문에 살았다라고 보냐면 이 2배의 차이 말고 이 4배, 심각하게 말해서 4배의 차이라고 해도 이거 기억하시죠? 이 충돌은 10배의 차이인데도 살았습니다. 이 정도의 10배의 충돌에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10배 정도 되면 1000km니 2000km니 1톤이니 2톤이니 내가 부딪히는 차량의 사이즈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런 트럭과 부딪혔을 때는 미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볼보를 좀 칭찬해 줄 필요가 있다. 물론 예로 들어주신 GV80 같은 경우도 살 수 있어요. GV80 같은 경우 요즘에 현대자동차의 세이프티 레이팅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사실은 저희가 비격하기도 해줬지만 그러나 모든 차가 이런 충돌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입니다. 진짜 볼보라 해서 안전했던 걸까? 라는 거에 제목의 답변은 네, 진짜 볼보여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가 저의 결론이고요. 두 번째 결론은 무겁고 큰 차가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닙니다만 상호 충돌 시 큰 이점을 가진 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무서운 무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들 타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벨트를 안 매면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입니다. 세이프티 케이지, 롤 케이지 다 필요 없고요. 에어백 다 필요 없으니까 안전벨트 꼭 타주시고요. 저번에 그 레이 급발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운전 사망이 아니라 조수석, 뒤에 있는 좌석, 애들까지 운전 안전벨트는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결론으로 볼보였기 때문에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같은 무거운 차, 더 무거운 차, 또 무게가 높은 차도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영상 몇 가지가 있어서 이 차는 2015년 다치 전이고요. 이것도 7인승인가 8인승짜리 차입니다. 충돌 영상 보시죠. 보이시나요? 이 차는 지금
이 A 필러가 그냥 밀고 들어옵니다. 그냥 밀고 들어와서 여기 앞에 서 있죠. 이렇게 서 있으면 무릎이고 뭐고 다 중상 아니면 사망입니다. 이 정도면은 중상 아니면 사망. 이렇기 때문에 같은 무게, 아무리 무거운 차여도 세이프티 케이지나 이런 충돌 시에 발생하는 가속도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다. 또 한 가지, 이 영상 쥐프 랭글러, 이거 뭐 논란이 많이 되는 튼튼하고 무거운 차입니다. 뭐 차체 프레임 자체도 엄청나게 무겁고요. 튼튼한 차인데 부딪히 이렇게 스몰 오버랩으로 부딪혔을 때 롤 안정성, 케이지 A가 버텨주느냐 안 버텨주느냐도 중요한데요. 이 차는 튼튼하게 이건 지금 보면 엄청나게 강하게 프레임으로 꽉 짜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A 필러에 안 들어왔는데 뒤집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차의 무게로 인해서 나오는 운동 에너지, 이런 것들은 어딘가로는 흡수가 돼야 되는데 이 흡수가 차로 될 거냐 사람으로 될 거냐, 누군가는 흡수해야 되잖아요. 에너지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의 운전의 에너지는 어디로 갈 거냐, 꽝 하고 부닥쳤을 때 발생하는 그 큰 에너지, 아니면 내가 부딪히기 전부터 갖고 있었던 큰 운동 에너지는 부딪혔을 때 어디론가 소멸이 돼야 되는데, 차가 부서지면서 흡수해 줄 거냐 아니면 운전자가 다 먹어줄 거느냐, 이것은 설계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 차나 무거운 차를 탄다고 해서 결코 안전하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무거운 차가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는 이제 뒤집어지면서 그 목의 경추도 이렇게 좌우로 크게 흔들리는 걸 보이죠. 이 정도면 목도 이제 됐을 겁니다. 이런 정도로 설명을 마치면 보충이 좀 되지 않았을까, 논란에 어느 정도 좌우의 밸런스를 맞춘 영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결론은 안전하게 차 타시고 음주운전 하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